안녕하세요. 2021년 장애인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청각장애인 맞춤형 직업 역량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김예지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프로그램 3가지에 대한 소개, 사업 진행과 관련 팁 나누기, 생각해 보기의 순서로 내용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매년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매년 이 자료를 참고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장애인 고용 서비스 욕구조사 결과로 청각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욕구가 2019년 1.6%에서 2020년 3%까지 약 2배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는 약 12만 명의 청각 언어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양질의 교육과 훈련 지원이 가능한 기관은 전국 7곳으로 청각장애인의 전문 훈련을 위한 기관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직업군들이 다양해지면서 직업 트렌드도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각장애인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직업 욕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직업 재활을 하다 보면 그 욕구가 드러나는 것에 비해 여전히 단순 직종의 취업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저희 기관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강점에 기반하여 다양한 직업 훈련을 시도하여 직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청각장애인 직업 역량 개발을 위해서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강점에 집중하였고 강점을 기반으로 욕구를 보였던 여러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네일아트 전문가 교육입니다. 네일아트는 청각장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색감과 디자인에 대한 강점 활용이 잘 된 직종이기 때문에 약 10년 전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네일 교육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배출된 네일 아트사는 네일 아트 현장에 널리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네일 아트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 아닌 이미 국가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네일 아트사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진행 인력은 담당자 1명이 교육 진행과 수어 통역을 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절차는 청각장애인 네일 아트사의 욕구를 먼저 발견하고 교육을 위한 자원 개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교육 과정을 선정하기 위한 욕구 조사를 진행하여 욕구 결과에 따라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현장 전문가 노하우 전수 교육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어 통역과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 대비 1.5배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현장에 활용하기 전에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한 실습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관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하며 실무 감각을 키웠고 전문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습 참여비를 지급해드리며 실습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실습 후에는 전달 교육의 시간을 가져서 다른 청각장애인 네일 아트사에게 기술을 전달, 공유하여 이들의 전문 기술의 보유와 확산에 힘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후에는 지역사회
내에 자원 마련을 통해 기간 운영 네일샵을 개소하여 샵 운영의 기회와 실습의 기회를 지속 제공하고 강사 연계 및 일자리 연계를 제공하여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후에는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스스로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해야겠다는 욕구를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자원을 찾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미 국가 자격을 취득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인이지만 업무 특성상 유행이 빨라 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들에 대한 접근이 비용이나 통역의 부재 등의 문제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청각장애인 네일 아트사들의 역량 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로 진행하게 되어 더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이는 내용들은 실제로 제가 참여자분들께 받았던 피드백입니다. 항상 취약한 교육 접근성에 대한 어려움과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수어 통역을 제공받았던 이번 교육이 실제 업무 능력과 속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언제 어디에서든 청각장애인도 듣고 싶은 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교육은 단순히 직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교육이 아니라 이미 전문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성장 욕구로 인해 기획된 교육입니다. 이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성장의 한계를 많이 느껴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의 문을 두드렸는데 장애의 이해와 의사소통의 제한, 이런 여러 문제들로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분들의 성장의 목마름을 해결해준 교육이 되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네일아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직업 현장에서 전문 기술을 보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에 대한 욕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프리다이빙 강사 양성 교육입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물속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수중에서 즐기며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시도하였습니다. 수어 사용 청각장애인 4명을 대상으로 담당자 1명이 교육 진행과 수어 통역을 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먼저 프리다이빙 교육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교육을 위한 자원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원 개발을 통해 교육 세팅을 하고 참여자 모집 후 교육과 자조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이론과 실기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이론은 물론 실제 잠수풀에서 실기 교육이 진행될 때도 담당자가 함께 동행하여 수어 통역을 지원하였습니다. 실기 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사 2인을 배치하였고 개인 실기 과정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해 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는 참여자분들이 자조 모임을 구성하여 개인 역량 개발을 위한 모임을 이어가고 있고 이 모임을 통해 일자리 연계와 프리다이빙 관련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후 개인이 강사 활동이 가능해진다면 방과 후 활동 교사, 특수학급 내 교과 진행, 전문 프리다이빙 강사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기술 함양을 통한 취업 영역 확대로 취업 자신감의 향상과 직업 불안감이 해소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고 청각장애인 전문인의 확대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프로그램 참여자분께서 교육 후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평소 프리다이빙에 대한 욕구가 있었지만 감히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그런데 좋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어 좋았고 앞으로도 농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 강사님들의 강의 내용을 온전히 배울 수 있어 값지고 행복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이 후기는 담당자의 마음을 많이 뭉클하게 했습니다. 분명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인데 청각장애인은 늘 소외되어 있고 너무나 많은 자원이 필요한 현실이다 보니 정말 안타깝고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이 듣고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입니다. 최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들의 1차 욕구인 이동과 소통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과 욕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주 소통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력들이 배치되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이에 같은 방법으로 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을 시청각장애인의 활동지원 전문가로 양성하여 시청각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청각장애인의 전문 직업으로 확장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청각장애인 11명을 대상으로 담당자 1명이 수어통역사 4명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은 시청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의 욕구를 확인하고 교육과 실습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을 연계하고 참여자 모집 후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규과정을 이수한 다음 시청각 장애인 전문 지원을 위해 손세우미 교육과 실습을 별도로 진행하여 최종 배출하였습니다.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이수 과정이 있고 지정된 교육 실습 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에서는 수어나 문자 통역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교육 접근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 연계를 통해 청각장애인 참여자만 별도의 공간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여 정규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이수 후에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손세우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청각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촉수어와 점자 교육, 보행 교육, 에티켓 등 여러 교육이 진행되었고 실제 시청각 장애인 분들과 함께 실습을 하며 실전 감각을 키웠습니다. 최종 이수 후에는 청각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한 만족으로 일부 매칭이 진행되어 활동 중이시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매칭 지원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전문 활동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문 활동에 대한 당사자의 자부심과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여자분들께서 주신 피드백 중 일부입니다. 보시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하고 싶어서 교육을 알아봤는데 통역의 부재로 듣지 못했다 라고 답답함을 말씀해 주셨고 전문 교육을 찾다 배우게 되었는데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 라는 전문 활동을 통한 소득에 큰 만족감을 보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외에도 요양보호사도 배워보고 싶다는 전문 교육에 대한 욕구들을 확인할 수 있어 앞으로 청각장애인의 전문직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키우는 일이
우선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과정에서 통역 없이 교육을 들었던 분은 교육의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수를 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면 청각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이 직종이었을까요? 이 3가지의 직종 교육은 앞서 설명드렸던 청각장애인의 강점, 욕구, 그리고 직업 트렌드에 따라 기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청각장애인의 직업적 강점과 욕구는 다양한 것에 비해 단순 직종의 취업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청각장애인이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 도전하고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전문 교육에 대한 시도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를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당사자의 강점과 욕구에 집중하여 청각장애인 고용 현장에서 보기 어려운 직종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직업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가지 프로그램 말고도 많은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해왔던 훈련 사업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하나는 청각장애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육아로 인해 꾸준한 근로생활의 어려움과 소득활동에 대한 욕구 해소를 위해 주부들의 색감, 디자인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풍선 아트사, 파티 플래너, 온라인 셀러, 케이터링 교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간헐적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섬세한 손기술의 강점을 기반으로 바리스타 교육, 가죽공예 교육과 판매활동 지원, 플로리스트 교육, 메이크업 아티스트 교육, 피부 미용사 교육 등 다양한 직업 교육을 진행하여 직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꾸준히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관은 다양한 영역을 도전하며 청각장애인의 직업 확장에 더 힘쓸 예정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강점과 욕구에 기반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생각했던 것들, 청각장애인 맞춤형 직업 역량 개발을 위한 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직업 욕구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 일을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해? 라는 생각보다 청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직업 영역 확장에 더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교육 환경으로 높은 질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프로그램 소개 때 말씀드렸듯이 청각장애인은 일반적인 교육과 훈련의 접근에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맞는 교육 환경이 적절하게 갖추어져야 비장애인과 동등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직업인으로서의 준비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 교육일수록 통역의 질은 더욱 중요하니 참여자 개개인의 의사소통 방법을 파악하고 교육 환경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능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청각장애인은 문장으로 나열된 교육보다 실무 교육을 통한 습득과 활용이 빠릅니다. 당연히 필수적인 이론 교육은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듣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빠른 이들에게는 직무를 직접 보여주고 실습하는 형태의 교육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자원 개발과 활용입니다. 기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면
자원의 한계가 많이 부딪히곤 합니다.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은 일반적인 복지관 프로그램과는 달리 전문적이어야 하므로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5번째는 교육 이후 청각장애인의 취업에 관한 팁입니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 고용의 과정을 지원하게 되는데 취업이 되었을 경우 이분들의 원활한 직업 유지를 위해 적응 지도와 관리에 많은 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청각장애인 직업재활을 하는 실무자분들의 오랜 고민은 청각장애인의 직업 유지일 것입니다. 훌륭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직업인으로 양성하여 고용이 되었으나 유지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고용처에게는 청각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청각장애인 고용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직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곳에 안정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청각장애인은 이 일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취업이라는 성과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쉽사리 도전하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청각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저희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며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